4학년 3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곱셈도 나눗셈도 구구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초인 구구단은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혹시 세로셈이 헷갈리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학년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한 후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과제를 함께 확인하고 오늘은 나눗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42쪽과 43쪽입니다. 과제를 밀려서 하는 친구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서 미리 못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춰 주시고 먼저 해결한 후에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면서 듣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멈춰 두시고 다 푼 후에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방구에서 480원짜리 연필을 12자루 샀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구에는 밑줄을 치면서 읽어주시면 다시 식을 세우거나 문제를 풀 때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필의 값이 모두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480원짜리를 12자루 샀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세로식으로 세로셈으로 풀어보면 1의 자리부터 가죠. 200, 26에 28에 16, 9,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의 자리 0, 8,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해주면 0, 6, 7, 5, 5760이 됩니다. 5,760원이지요. 다음으로 어느 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마시는 우유가 278개입니다. 학생들이 21일 동안 마신 우유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우유 278개를 21일 동안 먹는다 인데요. 세로셈으로 풀어보시면 278 곱하기 21 1의 자리부터 8일은 8, 7일은 7, 2일은 2 10의 자리 28에 16, 27에 14, 2, 4, 5 더해주면 8, 3, 8, 5로 5,838개가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초록 아파트에는 98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가구에서 전기 절약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하루에 절약하는 전기 요금을 구해보세요. 987가구가 참여를 하니까 987 먼저 적어 놓고요. 아래도 위도. 낮의 등끄기는 35 이므로 987 곱하기 35가 되겠고요. 플러그 뽑기는 25 이므로 987 곱하기 25가 됩니다. 좀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세로셈을 적어보자면요. 987 곱하기 35 7호 35 58에 40 59 45 49 37에 21 38에 24에 6
3, 9, 27, 29 더해주면 4, 5, 4, 3 34,545원이 됩니다. 그리고 987 곱하기 25는 요 가운데 풀어볼게요. 25를 해주면 5, 7에 35, 5로 같으니까 3, 49, 4,935에 2, 7에 14, 2, 8에 16, 17, 2, 9, 18, 19 더해주면 5, 7, 6, 4, 2로 24,675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절약하는 전기요금을 모두 구하려면 두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34,545 더하기 24,675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59,220원이 되지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슬기와 지혜 중 누가 줄넘기를 더 많이 할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슬기는 15일 동안 120회를 한다고 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보면 120 곱하기 15가 되겠고요. 지혜는 21일 동안 80회씩 한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는지는 계산값이 큰 결과가 되겠죠? 0, 0, 6, 0, 2, 1 1800이 되겠고요. 지혜의 경우에는 0, 0, 8, 1, 6 1680이 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더 많이 하는 친구는 슬기가 되죠. (5번) 문제입니다. 도영이는 1년 동안 매일 아침에 15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도영이가 1년 동안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한 시간은 모두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365일 동안 매일 15분씩 걸었기 때문에 365 곱하기 15가 되겠죠. 세로셈으로 써서 계산을 해주면 5, 5, 25, 30, 32, 18, 5, 6, 3 더해주면 5, 7, 4, 5로 5,475분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165 곱하기 25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요새 레고가 가지고 싶어서 레고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한 상자에 레고 조각이 165개씩 담겨있는 레고 상자를 25개 샀습니다. 레고 조각은 모두 몇 개인가요? 식은 165 곱하기 25가 되겠고요. 165 곱하기 25를 풀어주면 5, 5, 25, 32, 8, 2, 5, 10, 1, 6, 12, 3, 3이 되고요. 더해주면 5, 2, 1, 4. 그래서 4,125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보았나요? 요새 가지고 싶은 걸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과일? 먹는 것? 무얼 해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문제를 만들어서 곱셈이 이런 때 쓰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오늘은 몇 십으로 나누어 볼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뜰 장터에서 팔 물건을 준비하려고 헌책을 180권 모았습니다. 헌책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80개의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30개씩 묶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거고요. 아마도 180권을 30으로 나누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180 나누기 30을 풀 수가 없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그림으로 나타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수 모형이 100개와 80개 있습니다. 이것을 100의 모형을 다 10의 모형으로 바꿔서 10모형 18개로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30권씩 묶어보면 3묶음씩이 되겠죠. 그래서 2, 3, 4, 5, 6, 그래서 30권씩 묶으면 총 6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위에 썼네요. 헌책은 모두 몇 묶음이 될까요?는 정답이 6묶음이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 나누기 30이라고는 쓸 수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수 모형을 묶은 걸 생각을 해보면 6묶음씩이었기 때문에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몫은 6이었습니다. 30개씩 6묶음은 180이라고 쓸 수 있었고요. 이 문제의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곱셈식으로 알려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맞습니다. 몫과 나누어 주는 수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데요. 30 곱하기 6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도 곱셈을 해보면 180이 되죠. 그래서 원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푼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검산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나머지에서는 검산식을 세우는 것을 자주 배우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검산식을 잘 기억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7 나누기 20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전에는 160으로 나누어서 아니지. 그럼 167 나누기 20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전에는 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수 모형을 나누는 식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써 보았는데요. 일단 세로셈을 쓰는 것을 한번 따라서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20씩 묶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씩 한 묶음이었을 땐 20, 두 개였을 땐 40, 띄어세기와도 비슷한데요. 80, 100, 120, 140, 160, 180, 200. 그래서 우리가 20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여섯, 일곱, 8묶음일 때 167과 가장 가까운 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9묶음일 때는 167보다 커져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 나누기 20의 몫이 얼마인지 어림하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167 나누기 20의 몫을 어떻게 어림할 수 있냐 하면 아까 우리가 몇 묶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8묶음이 가장 가까운 수였는데요. 28에 16을 응용한 것이기도 하죠. 이를 기억하면서 다음 방법을 익혀보시면 좋습니다. 20 곱하기 7은 140, 20 곱하기 8은 160, 20 곱하기 9는 180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인 8묶음짜리를 넣어주고 160을 써주면 나머지가 7이 되죠. 그래서 몫은 8, 나머지는 7이 됩니다. 이 문제의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몫은 8이었죠? 그래서 20 곱하기 8은 160. 그래서 160에서 나머지를 더해주면 167.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몇 십으로 나누어 볼까요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몇 십으로 나누어 볼까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숫자에 가장 가까운 수, 특히 나눗셈에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가 생길지언정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69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럼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90 나누기 70. 이 문제들은 다 세로셈으로 써주셨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490 나누기 70 같은 경우에는 세로셈이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7이죠. 그래서 몫은 7, 나머지는 0이 됩니다. 414 나누기 50의 경우에 덩어리를 지어 생각을 해보면 5, 8에 40, 50이 8개였을 때 4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로셈으로 풀어보면 8개가 400, 그럼 14가 내려오게 되죠. 곱셈의 경우에 항상 나머지는 나누어주는 수보다 작아야 하죠. 그 조건에도 맞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몫은 8, 나머지는 14. 그리고 이번엔 검산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수에 몫을 써주고 나머지를 더해줍니다. 50 곱하기 8은 400, 그리고 14를 더해주면 414.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푼 것입니다. 60 나누기 598을 해보기 전에 또 어림을 해보면 6, 9, 54 그리고 60이 10개 있을 땐 6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9묶음을 쓰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540을 먼저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9 쓰고 540을 써줍니다. 1의 자리부터 빼주고 9 빼기 4는 58.
그래서 나머지가 나누어주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고요. 몫은 9, 나머지는 58이 됩니다. 나눠주는 수에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40 더하기 58은 59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은 몇십 몇으로 나누기를 배우게 됩니다. 몇십 몇으로 나누는 것도 기본적인 나누기의 법칙들을 따르는데요. 오늘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올 때까지 오늘 배운 것을 충분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44쪽과 45쪽입니다. 익힘책 과제를 풀 때 답만, 목만 구하지 말고 항상 검산식을 연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